기트스를 왜 철회하는 건가요? 만약에 철회한다라는 기사들이 날 뿐이니까 아직 철회를 한다면 결국 금액이죠. 금액.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해서 철회를 하는 거죠. 기튼스 독일 쪽 언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언플이라는 게 결국 가격을 올리려는 언플일 거 아니에요. 내리려는 언플을 독일 쪽에서 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미넨이 지금 뭐 바르콜라부터 뭐 니코 윌리엄스까지 여러 명의 공격수들을 찾아왔던 것도 맞으니까 왼쪽 좌잉. 근데 기튼스 만약에 미넨이 참전을 하면 6천만 유로 이상, 우리가 예상하는 5천만 유로 이하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게다가 첼시는 5,500만 유로 이상을 쓸 생각이 없으니까 애초에 기튼스 빠지는 게 전혀 이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윙어 보강, 특히 좌잉 보강은 좌잉 성향이 있는 공미가 됐든 좌잉이 됐든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산초도 없으니까 차라리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산초라도 존재를 하면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내년 여름에 들어오는 켄다를 기다리고 이번 여름은 좌두의 캐랑 네투로 버텨보자. 좌투하고 좌두의 캐로 버텨보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은 또 어떻게 하려고요? 사실 좌잉 이렇게 급해진 건 무드릭 탓도 있죠. 산초가 돌아가서가 아니라 무드릭이 없어진 게 정말 크죠. 마레스카가 원하는 완전 측면의 위치에서 파고 들어오는 윙어들이 없어요. 주앙 페드로, 모건 로저스, 뭐 켄트리 파이즈 얘기하셨고 에스판 윌리앙도 그렇고요. 뭔가 성향이 중앙 집중적이란 말이죠. 애매합니다. 마두에케 같은 자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실제로. 근데 솔직히 스털링이 팔리지도 않을 거 계약 기간 동안 쓰고 보내주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쓸 때 쓰더라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스털링은 어차피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어디 임대 한번 더 갔다 오는 거 외에는 남을 것 같은데 얘를 믿고 쓸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럼 얘를 믿고 좌잉 보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백업으로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면 뭐 잠깐 교체로라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얘 하나 있으니까 좌잉 보강 안 하자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로마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격수 외에 다른 공격수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무한인 잉크도 나네요. 일단 로익 탄지가 터뜨리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잉글랜드 내에서 시끌시끌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침 유벤투스와 니콜라 잭슨 얘기도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무한이까지 오면 잭슨 위험하죠. 그래갖고 로마노도 그 얘기를 해요. 잭슨은 더 이상 완벽한 납보세일은 아니다. 아시겠지만 콜로무아니는 애초에 판매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냐마냐만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좀 저명한 기자인 로익 탄지가 좀 낸 거죠, 기사를. 근데 콜로무아니 다 좋은데 그 월드컵 때 날린 거 음바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그 빅찬스 미스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만 빼면은 좋죠. 유벤투스 시절에는 16경기 나와서 8골 한도움 한 거 보면 득점력도 꽤 괜찮았고 금액도 4천에서 5천만 유로, 물론 협상을 또 해봐야 됩니다만 그 금액 거론되고 있고, 근데 에키티케는 1억 유로, 뭐 볼테마테도 5천만 유로 뭐 스타트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또 무한이 괜찮고요. 근데 콜로무안이 괜찮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잘만 만져주면 하면 포지션 소화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요. 어차피 완벽한 톱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톱을 원했다면 차라리 셰슈코나 요케레스를 노려야 되고 오시멘을 노린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무한이 에키티케, 뭐 주앙 페드로 이런 링크가 나는 거 보면 아그네스티가 유벤투스의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인데 이제 유벤투스는 재임대를 통해서 5천만 유로보다는 좀 낮은 완전 이적 옵션을 걸었으면 하고 PSG는 5천만 유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거기서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들도 지금 유벤투스가 원하는 건 재임대를 한 다음에 완전 이적 옵션을 걸어놓고 한 번 더 쓰는 거, 이걸 원하는 것 같고 이제 PSG는 5천만 유로를 줬으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금액은 한 4천에서 5천만 유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방송을 길게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오늘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향수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 광고를 하게 될 줄이야. 향수 광고인데요. 나는 향수 자주 쓴다. 혹은 뭐 향수 쓰시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요거. 근데 냄새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영국 최고급 뭐 향유 이런 거 갖고 와서 했다는데 이거 향기 다 적어 놓을게요. 10개예요 향기가. 제가 쓰는 거는 대부분 3만원에서 4만원대
향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향기가 오래 안 가요. 확실히 비싼 향수가 오래 가기는 해요. 근데 얘 한번 뿌려봤거든요. 지속성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서너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잔향까지 합치면 한 6, 7시간 정도.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학교를 가서 끝날 때까지는 향기가 이제 잔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분사력 한번 봐주라 그랬으니까 분사력 한번 보고요. 스멜. 네. 무슨 맛인지 맛도 봐주시면 안 되나요? 먹으면 하나 삽니까?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먹으면 하나 삽니까? 페르니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턴 무한히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첼시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를 원하는지를 볼 건데요. 거론되고 있는 공격수들은 에키티케, 볼테마데, 주앙 페드루, 모건 로저스 등이 있습니다. 9번 공격수로 본다면 모두 9번 공격수로 볼 수도 있는 자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를 탑재한 공격수들입니다. 일단 각자의 히트맵을 보면 페널티 박스를 넘어서 좌우 사이드까지 활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는 자원들이고, 볼을 잡으면 탈압박이든 전진성이든 공을 몰고 들어가는 자원이며 기본적인 스피드가 빠른 자원들입니다. 자, 이건 무한히도 해당되기 때문에 링크가 난다고 보는데요. 그럼 장단점으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첼시가 9번과 2선을 구하는데 이걸 가장 중요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무한히는 35.97km/h를 자랑하는 아주 빠른 공격수입니다. 거기에 활동량도 매우 좋은데요. 이걸 연결해서 위다드전을 본다면 특히 좌측 측면으로 많이 빠져서 측면 자원들하고 연계하면서 활동량 계속 가져가주고 중앙에선 또 경합하면서 빠른 속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마레스카가 원하는 공격수 능력 중 2선과 연계를 되게 중요시 보는데 무한히는 그런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 드리블, 연계 이 장면을 다 보여준 것이 위다드전의 68분이라고 보는데요. 좌측에서 무한히가 볼을 잡고 밀고 들어가서 1디지의 침투를 보고 킥패스를 내어주고 이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이 마레스카가 원하는, 즉 파머나 엔조, 좌측 윙어 혹은 네투나 이런 자원들이 들어가는 걸 봐주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 커리어 역사상 가장 잘했다고 볼 수 있는 22-23 시즌에도 리그 15골을 넣고 14도움을 할 정도로 득점도 득점이지만 도움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즉 단순히 득점력을 올려줄 만한 공격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첼시 공격진들과 잘 맞물리면 첼시의 공격력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히는 큰 키의 경합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헤딩 경합도 그렇고 수비가 앞에 있을 때는 몸을 써가면서 경합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PL 특성상 경합을 기피하거나 못하는 자원이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히는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압박과 경합을 성실하게 해줍니다. 카드를 많이 수집하는 것과 별개로 제 기준 PL에서 준수하다고 생각하는 잭슨도 경합과 헤더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잭슨과 비교했을 때 무한히는 훨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아무래도 골 결정력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때도 15골로 준수하다면 준수하고 모자라다면 모자란 득점을 했는데 이때도 기대 득점값보다 조금 많은데요. PSG 합류에는 그것마저도 뚝 떨어져 버립니다. 26경기 1264분을 뛰는 동안 슛이 고작 22번, 득점은 6번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선수의 어시스트 개수와 그의 경기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슈팅하는 장면보다는 연계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고 더미널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공격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첼시는 그런 유형들은 있고 득점력이 문제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무슨 이유가 있든 득점력이 부족한 건 아쉬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온도볼이 좋은 자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PL로 들어오는 자원들, 특히 온도볼이 좋다고 했던 공격수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헤딩 경합과 수비수들과의 지상 경합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도 이게 확실한 카드가 아니라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드리블과 온도볼은 본인이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잡아먹고 턴오버를 하는 그런 자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첼시에 부족한 건 크로스를 측면에서 올리려고 할 때 수비와 페널티 박스에서 경합으로 이기고 헤더를 따고 득점을 하는 선수가 필요한 것인데 무한히 역시도 이런 장면에서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좌행이 아직 보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연계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제 기준에서 무한히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액도 괜찮고 뭐 이제까지 거론됐던 비슷한 유형의 에키테케나 볼테마데나 이런 자원들에 비하면 보여준 것도 많고 경험도 확실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하는 값이 같다면 경험이 많은 선수를 질러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무한히 링크는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 무한히 소식이 더 있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